박형주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로 전화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나 정치권도 우리나라 대선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트럼프 2기 이후에 미국 정치권도 워낙에 바람잘 날이 없어서요. 우리나라 네. 선거까지 신경을 쓸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에서 하루에도 쉴 새 없이 뉴스들이 쏟아질 거예요. 대부분 트럼프 백악관 소식들일 텐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매체들도 사실 미국 국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외교 안보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한국의 그 다음 달에 치러지는 대선이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요. 미국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의 그 길목에 그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가장 그 핵심적인 대외 정책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동맹국가 중국을 좀 견제하는 이 부분이 지금 과거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트럼프 정부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 바이든 정부 때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는 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궁금해할 거고요.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고 그 민주주의를 발전한 그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국내 문제에 따라서 한일 관계 들락날락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지켜볼 거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운동 기간에 그 누구 만난다고 했습니까? 김정은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사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 했고요. 근데 북한과 어떤 그 외교를 시작한다면 그 한반도의 주요 동맹국인 그 한국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미국하고 한국과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의 워싱턴에서 외교 안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이 한국 조기 대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치와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VOA에서 기자 생활을 8년 동안이나 하셨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네. 미국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던가요?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중요하긴 하지만 1, 2, 3는 아니잖아요. 더 중요하고 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무부라든가 백악관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 한반도, 이 한국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네. 이분들은 굉장히 한국 정치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게, 한 몇 년 전에 워싱턴에서 그 취재원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취재원이 이제 한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했었다가 이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온 그 외교관이었는데요. 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나라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이름, 직책, 이 사람이 몇 선 의원인지 이런 걸 굉장히 잘 꿰뚫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한국 정치를 잘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한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자기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한국의 정치 사안이다. 한국 정치 뉴스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에너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국민들의 여론이 그 정치권의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치를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미국 현지에 있는 그 한국 외교부의 대사관 직원도 미국 국내 정치권의 뉴스를 굉장히 잘 모니터를 하고 본국에 전해줍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모니터하고 파악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의 정책을 결정할 때 예.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를 더 선호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의 정책에 굉장히 협조적인 그런 그 정부를 좋아하는 거겠죠, 당연히. 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를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그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좋았던 이유가 사실상 국내에서도 일각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너무 친미 일변도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외 기조를 반겼던 겁니다. 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든다면 그 앞서 얘기했던 중국 문제에서 굉장히 그 중국이 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타이완, 대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한국의 정부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거든요. 이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타이완 문제는 이거는 남북한 문제인 것처럼 남북한 문제처럼 영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말일 수도 있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말이었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또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무기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해주길 원하는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미국 정책에 좀 더 공조를 맞추는 그 보수 정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은 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의 생각과 무관하게 그 상대국의 국민들이 어떤 정부를 선택하느냐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앞으로 어떤 그 정당이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될지 사실 판단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들, 예. 아시아 정책에 대한 옵션들을 지금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마다 본인의 나라를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마냥 친할 수는 없을 텐데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맞아라는 얘기를 저희는 꽤 했거든요. 미국과 그렇죠. 일본에 대해서 했을 때.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에 워싱턴 방문했었을 때 미국의 국민가요격이죠.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게 화제도 모았었는데 그렇죠. 그때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 공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었던 그런 장면으로도 지금도 기억이 나고 해석이 됐었었는데 네.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바이든 정부는 신랄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사실 상대국 동맹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것을 저는 그 워싱턴에 8년 동안 있으면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당시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초기부터 강도 높은 성명을 내놨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성명을 좀 잠깐 보면요. 첫 번째 그 백악관에서 내놓은 성명에서 그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비상계엄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국가에서,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꼭 미국 대통령에게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하는 요건은 이제 헌법을 보면 이게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이 있는 상황,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상황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왜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있잖아요. 네. 데프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은 그 준비태세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데프콘이 3가 발령이 되면 이때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미군 대장,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 28,500명과 그 가족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유사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거는 한반도의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동맹이죠. 미국에 사전 통보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바이든 패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초반부터 이 비상계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당시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언론보다 더 빨리 이건 쿠데타 시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불량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바이든 정부가 사실 마지막 정부 이제 그 곧 물러날 정부이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웠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바이든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바이든 대통령 이른바 가치 외교의 동반자로 서로를 여겼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는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이 동맹의 지도자가 갑자기 이 정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상당한 어떤 배신감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해서 바이든 정부의 그 비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도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대외 정책, 뭐 한미일 협력 강화, 대북 강경, 한일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가장 앞서고 있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미국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정치 활동을 시장 그리고 도지사 그리고 의원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밟아왔는데 그 정치 이력을 보면 그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 이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그 대외 정책이 무엇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워싱턴도 이 점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일 협력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일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2월 달에 그 미국의 유력 지지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뭐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한일 협력에 대해서 그 상당히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인터뷰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의 평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오롯이 적대적인 정책만 혹은 오롯이 협력적인 입장만을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는 점을 짚으면서 한국은 대중 외교 정책도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과거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사실 한미 동맹이라든가 한일 협력,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려했던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그 과거 민주당 정부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인물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 불필요한 우려는 기우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 당시 포스트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보도했던 그런 평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미국의 가장 그 핵심 대외 정책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트럼프 2기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타이완 문제, 그 중국에서 핵심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돼서
일본은 지금 이미 타이완 유사시 상황을 가정을 해서 미국과 주일미군 그리고 자위대가 훈련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채널에서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에 한국도 일본처럼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2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을 가져갈지 예. 굉장히 궁금해할 거고요. 특히 또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지금 관세 문제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도 여러 관세를 부과했지만은 중국에도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너네들도 중국 그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점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외 정책이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아시아 정책에 굉장히 많은 직간접적인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 결정이 되질 않아서 결정은 되긴 했죠.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지금 되질 않고 있어서 네, 그렇죠. 미국에 누가 더 익숙한 인물일까 보면 아무래도 한덕수 후보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보수 네. 진영에서는 한국에 자체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서요.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 궁금하거든요. 사실 워싱턴은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그 핵무장,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핵 보유국 이외의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른바 그 미국의 비확산을 주장하고 이걸 유지하려는 그 정부와 그 전문가들의 세력은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비확산 마피아라고 부를 정도로 이건 굉장히 사실 답이 정해진 문제입니다. 예.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추가 핵무장은 없다라고 이미 입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트럼프는 굉장히 거래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 줄게라고 그 정책으로까지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 협상 테이블에서 마치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조금 유연한 듯한 그런 수사, 레토릭 이런 이야기들은 좀 더 많이 전통적인 바이든 정부나 민주당 정부보다 이게 좀 오갈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게 핵 도민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일본 그리고 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그동안의 정통적인 전략과는 맞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각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건 여전히 그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그런 논리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